모건이님 반갑습니다. 녹십자세 37,0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근래 많이 올라서 좋았었는데 이제 매수가가 가까이 오네요. 매수가 정도 오면 팔아야 하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정말 녹십자세를 많이 올렸었거든요.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지금 41,900원에 오늘 종가 나와서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이 종목이 55,000원도 넘어서까지 지난달에 올랐었던 종목인데 그만큼 수익이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네. 지금 60일선은 그래도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오늘 살짝 또 이탈이 되긴 했네요. 신라젠하고 같이 봐야 돼요. 녹십자셀은. 네, 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녹십자셀의 급등이 나왔던 거는 신라젠이 불을 짚었습니다. 네. 신라젠이 이제 병력법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확 이슈가 딱 되면서, 뭐. 요 시세가 이제 대박으로 터지다 보니까 요거와 관련 있는, 요거와 좀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일단 사고 보자. 그런 매수가 들어와서 이 주식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 잘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4,900억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1년에 나오는 매출이 119억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10억이나 13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상으로서는 이 상승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요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약간 테마가 불면서 야 신라젠이 가니까 얘네들하고 비슷한 거 뭐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이 시세가 터진 거거든요. 그 키를 이 녹십자셀은 신라젠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라젠이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신라젠이 가지고 있는 이 R&D 쪽 관련된 이 부분은 해외 쪽에서 얘네들하고 비슷하게 연구했었던 것들이 얼마 정도의 좀 거래가 좀 됐었냐면 한 6조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맥스 대박 치면 12조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최소 6조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미니멈 6조, 그 다음에 맥스 12조까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삼성 쪽 진행된 요 부분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한 50% 수준까지 되게 올라왔었어요. 네.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그러니까 이 주식,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가 79,500원까지 빠지면서 5만 시가총액이 5조 4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시가총액이 6조 이하로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6조는 뭐냐면 마지노선인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한 최소 평가를 매길 수 있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게 거래되려면 그 이유가 합당해야 되는데 그 비싸게 거래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6조를 본 거란 말이에요. 6조도 프리미엄 많이 붙은 가격 아닌가요? 사실 뭐 실체가 사실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적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6조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연구하는 게 이게 성공했다. 성공하면 최소 6조는 먹겠구나. 일단 가능성은 그렇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주식은 15만 원도 프리미엄이었고 8만 원도 프리미엄이었고 6만 원도 프리미엄이었고 4만 원도 프리미엄인데 이거는 성공할 거라 보고 나서 베팅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최소 마진선이 6조인 거고 6조가 깨지는 순간 이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그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겠다. 그러면 이거 완전 깡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이 언제부터 살아났냐를 딱 보려면은 시총이 6조로 살아났을 때부터 다시 살아난다고 봐야 돼. 그 밑에서는 많이 빠졌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6조가 살아나야지 바이오제약도 살아난다. 그래서 지금 79,500원인데 아마 6조 정도 되려면 지금 수준에서 한 12, 13% 정도 상승을 해야 되니까 한 89,000원? 이 정도 88,000원 정도 회복이 돼야 될 거고 이에 연동돼서 녹십자셀도 주가가 같이 움직일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십자셀은 60일선 지지받고 직전 저점에서 직전 저점보다 높아졌다.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일단 얘가 반등 나오려면 신라젠이 6조 딱 회복되면서 다시 바이오제약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고점이든 저점이든 이걸 논하는 거죠. 그래서 녹십자셀을 현재 30%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대응을 하셔라. 얘는 기술적으로 마지노선은 얼마 정도 잡냐면 직전 고점 자리. 이게 지금 41,000원 정도가 되는데 44,450원 정도 되는군요. 한 44,450원 정도 깨지면은 지금 30%니까 일단 어떻게 보냐면은 비중을 절반을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신라젠이 6조 회복하든 말든 일단 지금은 만약에 이 주식이 44,400원을 깼다. 그러면 비중 일단 절반 수익 확보를 해놔요. 나중에 절반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신라젠을 잘 봐봐요. 걔가 다시 6조가 회복되는 거 보고 나서 비중 늘릴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바이오제약에 대한 자금을 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면 매수세가 확산되지 못해요. 절대로. 그리고 진짜 재수 좋게 얘가 반등이 먼저 나왔어. 그래도 마찬가지로 팔아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은
56,900원에서 지금 장대 연봉이 떨어져서 요 지금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랑 좀 부딪히고 있는데 이전에 한 45,000원대에서 한 46,000원짜리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일단 절반을 줄여 놓으세요. 위쪽으로도. 예, 예. 네. 그래서 좀 몸을 가볍게 대응을 하세요. 가볍게 좀 대응을 해놓고 신라제는 움직임과 좀 연동돼서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하나 생겨서 그래요. 티슈진이라는. 네. 이게 한번 이런 게 하나 생겨버리면은 센티가 한번 흔들려 버리면은 그 투기성 자금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좀 치명적이거든요. 이럴 때는 비중 좀 가볍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네. 활성화 대책 네. 이것도 뭐 2%에서 10%로 뭐 늘리는 그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아직 미확정됐다. 두 번 연속. 어제 또 소식이 또 전해지고 네. 있어서 어쨌든 뭐 코스닥으로는 이제 매기가 집중이 되면 바이오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도 여전히 믿을 수는 없는 거네요. 아니요, 믿어야 돼요. 네. 전 코스닥 활성화 될 거로 봐요. 네. 그쪽 자금 분명히 쏠 걸로 보고 세금 분명히 건들 걸로 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이를 보면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일부 뭐 공제 펀드 공제회라든지 이쪽 관련된 자금들도 일부 중수 펀드들한테 나눠졌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분명히 그걸 언제 터트릴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전 내년 초 정도에 좀 나오겠죠? 그건 이제 금융위 쪽에서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네. 부분 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두 가지 가격대가 나왔네요. 44,450원 정도 떨어지면 일단 절반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위쪽으로도 45,000원에서 46,000원 정도 올라가면 일단 절반 비중을 축소하고 나중에 비중을 더 늘리더라도 일단 안전하게 투자 전략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건이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